자, 항상 일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에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중세,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보 분류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고대 중세랑 근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통적이라고 나오는 순간 고대나 중세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딱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인식론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저 따라볼까요? 이쪽으로 따라봅시다. 자, 우리 인식론은 옛날 한 10년 전 기출에서 뭘 배웠었냐? 자, 사과가 있어. 첫 번째 대상이 있어요. 우리 대상을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오감의 감각 경험을 해요. 자, 감각한다, 경험한다, 동의어야. 자, 그럼 오감 정보인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정보로 감각을 해.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등등등 해가지고 오감 정보를 딱 받아들였죠. 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얘는 사과야라고 인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봐.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잖아. 얘는 뭐야? 개별 사례라고 하죠. 그럼 봐봐. 개별 대상 대 개별 사례들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사과야라고 뭐 한 거야? 일반화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귀납추론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를요, 처리하시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함수관계에 있다고 정리하셔야 돼. 왜? 여러분 고3 모의고사 풀릴 거거든? 내일 올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근데 내신 대비하는 친구는 안 풀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고3 모의고사 이번 거 풀어보셔야 돼. 풀어보시면 이 얘기를 당연히 해요. 이 얘기를 해. 어디서 하겠냐? 머신러닝에서요. 머신러닝. 빅데이터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고1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뭐가 흥미로웠냐면 소재로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갖다 내놨어. 그래서 이 소재 큰 흐름을 잡으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요, 애들이 연기를 다 체감하고요, 강사들도 다 감각을 잡아요. 학교 선생님들 두말하실 필요도 없고,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게 내 거야, 사실은.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틀이 만들어지셨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야? 내가 사고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어떤 사고를 냈다? 여기서는 귀납사고를 한 거죠. 또는 귀납 추리에 의한 사고를 한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론이야, 얘들아. 됐니? 자, 그럼 1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전통적으로 철학자도 인간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까지 끊어서 인식이 끊어서 주어고 그 주어가 지금까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야. 됐니? 자, 이쪽으로 다시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단어가 딱 잡혀 있잖아. 뭐라고? 인식이라는 말에 지금까지 제가 이쪽에 필기해둔 내용이 함축돼 있으신 거예요.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자, 두 번째, 빨간 펜으로 정리한다. 얘가 서브젝트 주어야. 자, 이 인식이 인간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대요.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인식으로 언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간단하죠? 정보가 없잖아. 인식이 의미를 만든다? 정보가 없잖아. 자, 여러분이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 이유도 알고 계셔야죠. 자, 팁을 드립니다. 뭐라고?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돼. 자, 그럼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뒤쪽에 정보가 주어지는지 처리를 안 하시는 거거든. 더 읽어볼게.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대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라고 해서 앞뒤 문장에서 두 번 얘기했지. 같은 내용이 반복된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의미가 기반한다. 오케이.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반복했으니까 중요한 거야. 즉,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언어의 의미, 누가 인간의 의식이 만든다. 그러면 의미라는 건, 의식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 의미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 내 의식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최대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잡히셨습니까? 자, 근데 봐봐. 이게 실전에서 올 듯 말 듯 할 때 뭐 하시는 거야? 구조도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그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정리하면 뭐라고?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의식이 뭐라고?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끝났죠. 이런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정보 처리가 되는 느낌을 잡아주셔야 아시겠죠? 그래서 녹색 배경식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없어 어떡할 거야? 나도 몰라. 정보가 없어.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게. 이 관점에 따른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봐봐. 또 나왔잖아.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즉, 인식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자, 이제 3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지겨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네모에 대해서 노란색의 둥근 심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인식한 정보를 언어의 의미로 가져오는 거네.
자, 그럼 봐봐. 이 레몬이라는 단서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지시체에 대한 인식의 기술을 설명할 기술구라고 한다. 자, 그럼 봐봐. 우리의 지금 의미 단위를 분류하는 기준을 준 거잖아. 그러면 자, 지시체에다 박스를 쳐볼게요. 지시체는 뭔데? 레몬. 맞습니까? 자, 그 지시체에 대해서 뭐 했다고?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 기술구는 뭘까? 저는 밑줄로 한번 쳐보내볼게요. 밑줄로 나는. 이런 건 것 같아. 자,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대한 정보를 매칭시켜서 한번 처리를 해본 거야. 됐니, 여기까지? 봐봐. 레몬이라는 거 자체가 그 대상,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그 대상 자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특성이나 인식을 기술한 설명의 기술거라고 한다면은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실맛이 나는 열매 등이라고 그 지시체에 대한, 레몬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이 될 거니까 내용 이해를 해서 저는 매칭을 시켜본 거야. 자, 그래서 저의 정리는 뭐냐? 이제 이거죠. 뭔가 이렇게 레몬이란 게 있다면 이제 제 생각은 거야. 이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이 지금 여기까지 느낌만 놓고 본다면 얘를 저는 지시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정보 분리해서 이제 뭐가 있어? 기술구가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인식을 기술한 거. 이렇게 정보 분류를 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아지겠죠. 자, 근데 제가 왼쪽에다 이제 좀 임시로 처리한 거니까 좀 이따 구조도 재처리를 같이 하셔야 돼. 자,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의미를 한다, 기술구를 한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의미 내재주의는 결국 뭐다?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다. 끝.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는 뭐라고? 기술구가 의미다. 이게 의미 내재주의다. 자, 2단락. 그러나 역접이고요. 퍼트넘이라는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기술과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 의미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외재주의다. 그러니까 얘들아 항상 이런 식이야. 의미 내재주의냐 외재주의냐야. 여러분 이번 고1교육청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뭐가 인상 깊었냐면 고1교육청에서 죽음에 대해서요. 누구는 필연적이라고 하고 누구는 우연적이라고 해요. 죽음이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이 타자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되는 거라고 해.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방금 얘기한 후자 관점이고 누구였지? 는 가에 나온 건 내가 방금 얘기한 전자의 관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항상 의미 대칭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자 계속 볼게요. 그는 인간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지식 즉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사고 실험을 제시했는데 자 나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퍼트넘이 자신의 주장인 의미 외재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라는 걸 했나 봐. 자 그럼 벌써 따옴표가 있다는 걸 보면 이게 그 다음 단락 주제겠죠.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복제된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하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는 무생물질 액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어. 자, 그러므로 같은데 세모 치세요. 왜냐하면 정보가 우다다다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흐름을 끊어줘야 돼. 그리고 집중력을 만들든 관계를 만들어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런데 화학식이 H2라는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 화학식이 XYG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자, 봐 그러면 얘랑 같은 거지. 대칭인 거지, 정보는. 물에 대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의미 자체는 다르대. 이게 이제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구라는 게 다르다는 게 기술구가 동일하다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의 의미가 같지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왜? 정보가 불충분해서. 그러니까 상술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추론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처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구조로 처리를 해봤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게 돼요. 퍼트넘은 사고 실험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 생각이 동일해도 봐봐. 느낌 생각이 동일하다는 건 인식이 동일하다지. 자 그리고 인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 내재주의였지. 그러면 기술구는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그 자체가 기술구였지. 그런데 퍼트넘의 주장은 이게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의미가 같지가 않대. 무슨 얘기야? 잘 모르겠어요. 계속 가볼게. 의미는 인간이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본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 정보가 아주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이해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야. 얘는 의미 내재주의야. 의미 내재론이야. 의미 내재주의는 뭐야? 우리 의식이 의미를 결정한다. 우리의 내재된 의식이 의미를 결정한다. 여기는 외부의 것이 의미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예시는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지문에서 어떻게 처리되라고 하는지는 뒤쪽 정보나 문제까지 가서 저는 처리해 보려고요.
자, 4단락.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실제적 본성이 의미를 결정한다. 관습이 결정하진 않는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학이 항상 해석을 할 때 정답의 근거로 설명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습적 사고라는 거야. 또는 문학적 관습이라는 거야. 왜 우리는 매화를 보면 충성이라고 의미를 해석해야 되냐? 그게 바로 문학적 관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더 이상 설득이 불분명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비평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퍼트넘은 그래서 그런 생각과 다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 관습이 아닌 실제적 본성 자체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은 인식론과도 관련이 돼요. 인식론에 반박하는 회의론에서는 본질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일단 본질은 있다는 거죠.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즉 과학적 발견이 그것의 실제적 본성을 알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즉 봐봐, 표면적으로는 공통된 관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 본성이 금이야. 야, 금이 화학식이 뭐냐? 금이 화학식이 뭐야? AU 금 맞아? 백금 아니야? PT? AU. 은은 뭐였어? 아, 글쎄, 나도 까먹었네. 자, 봐봐. 그럼 봐봐. 결국 무슨 얘기야? 금처럼 생긴 애 있지? 감남석인가? 뭐 있잖아. 금처럼 생긴 애. 아무튼 금처럼 생긴 애가 있다고 해보자. 그게 금이 아니라 화학식이 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자, 그래서 봐. 예시 바로 나오잖아. 물, 금, 알루미늄 같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상들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적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럴듯하죠? 실제적 본성이 뭐야? AU야. AU라는 실제적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실제적 본성, 즉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의미 외재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일반인들은 어쩔 수밖에 없죠. 과학자들 같은 전문가가 결정해 줄 수밖에 없죠. 내가 금이라는 거 알지 못하니까. 즉, 금을 구별하는 거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약을 언어의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정보를 충분하게 안 주면서 정보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2 지문 쓴 사람들이 뭔가 약간 고2라고 고3에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은 지금 뭔가 감각이 놓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4단락, 5단락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죠. 한계의죠. 끝. 야. 자, 그럼 봐, 얘들아. 정보가 막 열려 있거든. 근데 열려 있는데 열려서 처리가 불가능한 정보에 자꾸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구조 처리한 걸 바탕으로 구조들을 재구성해 보세요. 자, 3분 드립니다. 자, 영상 끊었다 할게요. 자, 일단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왜 냈는지가 느낌이 확 보여요. 교육청이지만 사실상 평가원이라 생각을 하세요. 자, 일단 의미라는 것이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인데 제가 거꾸로 써놨네. 그래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와 외재되어 있다 두 가지가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의미 내재주의는 봐, 우리의 내부에 있는 거잖아.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자, 나라는 존재는요, 이 나라는 존재 내부잖아. 그리고 내 밖의 배경들 외부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내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뭔가가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지금 선지에서 묻는 것도 보이실 거든? 여러분 질문. 의미 내재주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그러면? 대답해봐, 얘들아. 고개 들고 대답해봐. 의미 내재주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당연히? 주관이지. 의미 외재주의는 주관이야, 객관이야? 객관이죠. 그 얘기야, 얘들아. 결국에는 정보 분류야, 계속. 정보 대칭이야, 계속. 그 싸움이야. 저 따라 볼래요? 이걸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잡소리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제발 집중해봐, 얘들아. 자, 1번 문제 딱 봐. 뭐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3번 선지. 의미 외재주의니까 뭐야? 객관적이죠. 이해됐어? 내재주의는 뭐야? 주관적이죠. 뭐가 틀렸겠어? 모두가 틀렸겠지. 맞잖아. 퍼트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외재잖아. 얘는 그러면 객관적이라고 보겠죠. 내재주의자는 개인이 결정한다, 개인 내부에 있다, 주관적이라고 봤겠지. 이해됐어? 얼마나 간단하게 답 4번이 나오는지 보이셨어요? 이해돼?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볼게. 의미 내재주의 1단락 주제고요. 뭐라고? 자, 지시체 플러스 기술구로 의미가 결정이 된다는데, 이건 사실 내재주의 정확하게 1단락 나와 있는 그 주제 그 자체죠. 자, 2번 선지 볼게.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그게 1단락이잖아. 내재주의잖아.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확인되시죠? 자, 3번 선지.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 외부 세계가 의미를 결정한다잖아. 그게 뭐야? 2단락이죠. 자, 5번 선지.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와 달리 다르죠? 차이점.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외부 세계가 의미를 결정한다. 정답 4번 끝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봐. 주관이냐 객관이냐는 새로운 워딩이 튀어나와서 내용일치라는 애들을 속아내려고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해됐니? 그럼 주관이냐 객관이냐를 분류를 하시려면 어떻게 처리하셨어야 돼? 그래. 저렇게 처리하시고 재구성을 해서 주관 객관이라는 저 빨간색 기호까지 오셨어야 돼. 저 잠깐 따라올까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문제에서 당연히 글의 주제니까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주관이냐 객관이냐 분류를 가지고 4번 선지 정답선지로 설계를 하고 내재에서 왔으니까 주관이고 외재된 것이니까 객관이구나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정보대칭의 사고가 필수였다는 거야. 얘들아 배우셔야 돼. 이게 왜냐면 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고3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용일처럼 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로가 뚫려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회로 뚫으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이단락의 역할은 뭐야? 주장이야. 야 입증해봐. 그게 바로 쌍둥이 지구 실험이야. 그럼 봐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인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용을 줄글로 처리했을 땐 처리가 안 되던 게요. 이렇게 처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자 봐 얘들아.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꿀게. 자 봐. 물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럼 봐. 물은 뭐야? 지시체이자 피정의항이야. 무엇이다는 정의항이야. 기술구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정의항과 정의항의 이분법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물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항, 즉 기술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A지구에 있나 A'지구에 있나 물이라는 걸 가지고 마시고 생명을 활동을 하고 뭐 녹이고 용매로 쓰고 정의항에 해당하는 기술구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뭐가 다르니? 화학식이 다르지.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퍼트넘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의미는 본질이기 때문에. 라고 봤다면 본질은 화학식이 다르니까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는 같더라도 인식은 같더라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비어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즉 의미라고 쓰면 되지.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퍼트넘의 주장은 뭐니? 의미라는 거는 본질 그 자체라고 본 거야. 다시 한번. 맞잖아. 의미가 뭐야? 본질이다. 의미는 본질이다. 그러니까 얘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데도 뭐는 같을 수가 있다? 인식은 같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 본질은 H2O야. 본질은 뭐야? XOH야. 본질은 달라. 즉 의미는 달라. 그런데 뭐는 같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뭔지 같아요? 자 여기 자 어딨냐? 물 잡고 계시면 돼요. 물 글쩍글쩍 물 여기 있다 물. 자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라고 합시다. A지구에서는 얘도 물이고요. A'지구도 얘도 물이야. 됐지? 그래서 역할이 다 똑같아. 그래서 A지구에 사는 애들이나 A'지구에 사는 애들이나 얘에 대해서는 똑같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 그런데 화학식을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H2O고 얘는 XYG라는 거야. 의미를 본질이라고 본다면 의미는 다르죠. 얘와 얘의 의미는 다르잖아. 본질이 다르니까. 이해됐어? 근데 뭐는 같다는 거야? 인식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기술구는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술구가 같더라도 인식은 같더라도 본질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너희는 틀렸어라고 주장을 했다니까. 니네가 납득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어. 자 근데 봐 예를 들면 맨날 나오는 돌고 도는 주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야. 누구는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난 모르겠다니까. 근데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주장을 하겠지.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주장을 하겠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퍼트넘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3단락 4단락으로 이어갑니다. 3단락에서 자신 주장에 대한 근거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했고 이제 4단락 주장의 근거와 예시로서 설명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얘를 보시자마자 이렇게도 그려야 되지만 이렇게도 그리셨어야 돼. 왜? 논리 지문을 푸시기 위해서. 자 결국 봐. 의미는 어디에서 오냐 해서 정보를 분류한 거야. 어떻게? 내부냐 외부냐. 외부에서도 관습이냐 아니면 본질이냐. 얘는 어디서 온다? 본질에서 온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리실 줄 알아야 아주 명확하게 줄거리 처리가 된다. 얘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자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자 자연종 명사라는 거야. 우리는 금을 뭐라고 정의하니? AU라고 정의하잖아. 즉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우리가 AU라고 정의하는 금을 우리는 금이라고 쓰잖아. 자 그럼 그건 누가 결정을 해주니? 전문가가 결정을 해주잖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가가 결정한다는 것의 근거를 뒤쪽에 뭐라고?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쓴 거야. 됐어? 그래서 누가 의미를 결정한다?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의미를 결정한다야. 그럼 봐라. 이건 또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어? 얘를 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뒤지는 거야. 모르는 애들은 죽어도 깨나 또 모르는 거야.
안 되는 인간은 평생에도 안 되는 거고요. 되는 인간은 조금만 잡아도 돼. 근데 본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요, 바로 티가 확 나더라고. 잘 봐요. 자,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에서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외부에서 어디에 있다? 관습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다? 일반인이 아니야. 이 본성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인은 못한다. 여기까지 되셨어? 이 개념이 노동분업이야. 그래서 일반인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거야. 전문가의 의미.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벤다이그램까지 끝. 마지막 한 개 의 끝이야. 이게 왜 자꾸 하는 거냐? 자, 저는 평가원이 너무나 답답했나 봐요. 제 느낌은 그래. 왜냐하면 이거 국어교육학에 기반한 시험이야. 국어 국문학도 아니야. 근데 병신들이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교육학을 구분을 못해. 심장외과랑 정형외과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내과랑 외과를 구분을 못해요. 소화기 내과랑 순환기 내과를 구분을 못한다고. 의사랑 한의사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를 구분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뭐냐. 일반인들도 전문가잖아. 어떤 분야에서. 누군가는 교육 전문가, 누군가는 어그로 전문가, 누군가는 유튜브 전문가, 누군가는 아무튼 그럼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뭔가가 의미가 규정이 되고 우리는 그 규정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수열을 뭐라고 정의하니? 한간의 차 같은 수열, 등차 수열, 한간의 비 같은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등차 수열이 아니라 나는 일정한 수를 더해가니까 등가 수열이라고 할래? 누가 받아들여 주냐고. 일반인의 얘기는 그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의미라는 건 누가 결정을 한다? 전문가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잡소리 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렸어. 영상 끊었다 합니다. 21번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 이렇게 잡으시도록 의도한 거야. 그랬을 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줄글로 비벼버리면 비비다가 힘들거나 실수하거나 했을 텐데, 아, 선생님 저는 잘 풀었는데, 그래, 오늘은 잘 풀었지만은 내일이나 수능날 빠그라지면 1년 더 플러스야. 4천만 원 날리고 여러분의 피 같은 1년을 날리시는 거기 때문에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엄밀하게 문제 푸는 과정을 연습하셨어야 되는 거고, 두 지구의 물이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얘들아 봐봐. 같은 물질이다. 뭐가 같다는 거야? 본질이 같다는 얘기잖아. 물질이 뭐야? H2O지. 같은 물질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됐니? 자, 기억의 의미를 찾아.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찾지만 헷갈리니까. 맞는 이유를 찾아. 2번.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더라도. 그치? 자, 인식이 같다. 인식이 같다. 인식이 같다. 뭐가 같다? 정의양이 같다. 정의양은 여기서 뭐다? 기술구다. 인식과 기술구가 다르더라도 뭐가 다를 수가 있다? 화학식이. 본질이 다를 수가 있다. 그 본질은 뭐다? 지시체다. 자, 저 따라오세요.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라고 여러분. 봐! 얘를 좌우로 정보 분류를 했죠.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오른쪽은 같더라도 얘는 같더라도 얘가 달랐다야. 뭐 처리에서 나온다? 구조 처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맨날 표 처리하라고 한 거고 구조 처리하라고 한 거고 정보를 분류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내용 이해로 되질 않아. 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도한 거야. 내용을 충분히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라? 구조로. 구조로 처리해봤더니 오른쪽 애들과 왼쪽 애들의 차이가 보였죠. 오른쪽 애들은 뭐야? 인식이야. 오른쪽 애들은 뭐야? 기술구야. 정의양이야. 왼쪽 애들은 뭐야? 물이야. 그런데 얘는 H2XYG라는 본질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화학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다? 얘는 같지만 얘가 다르다는 것이 의미가 외제되어 있다. 본질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의 주장의 근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퍼트남은. 그 내용을 구조 처리를 해서 못 잡아내시면 저게 깔끔하게 안 보인다니까. 저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 근데 잘 들어. 누가 이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겠냐? 국민평균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상관없어. 이걸 캐치업하는 친구들은 그냥 1등급이야. 이해되셨어? 따라오십시오. 왜 웃는 거지? 정답 2번이라고 그래서. 됐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해 안 되면은 한 달 뒤에 들으세요. 일주일 뒤에 들어도 되고 내일 다시 한번 들어봐도 돼. 자, 2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뭐야 이거? 아무튼 뭐 그렇대. 그렇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지. 지금까지 나왔던 예신 거지. 누가 결정을 한다? 일반인들은 결정을 못 한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다. 오케이. 자, 물리부대넘과 알루미늄의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본성은 차이가 있다. 정확하게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두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진실을 통해서 본질적 구조가 들어갔다. 정확하게 내용이 하셨으면 보였을 거고, 몰디브대넘과 알루미늄을 구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의미 차이, 대상의 그 차이가 뭐냐? 본질이 다르다는 거지. 화학식이 다르다는 거지. 자, 4번.
자연 상태에 있던 몰디브 대륙 갈림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 협업이 필요하다. 협업? 봐. 내용일치를 그냥 무지성으로 때리면 이런 거를 못 골라낸다니까? 얘들아, 의도가 너무 너무 다분했거든? 잘 보셔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죠. 맞냐? 이 둘을 한 번에 아우르는 개념이 뭐야? 실수와 허수를 한 번에 아우르는 개념이 뭐야? 좋아. 훌륭해요. 퍼펙트하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한 번에 아우르는 개념이 이 지문에서 뭡니까? 이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구만. 파트너는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잖아. 얘 이름이 뭐야? 이 전체 집합 이름이 뭐야? 언어 공동체야. 자, 그럼 언어 공동체는 분업을 하는 거야? 일반인들의 역할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분업이야, 협업이야? 분업이지.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야, 그건 씨발 양은 냄비야 이래버리면 정의가 안 된다고. 야, 그 라면 끓일 때나 먹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야, 그럼 뭐 프라이팬이지 몰디브 대넘?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스테이크야 라고 해버리면 구분이 안 된다고. 누가 구분을 해줬다? 언어 전문가들이 정의를 해줬다. 협업이야 아니면 분업이야? 분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맨날 정보대칭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협업이냐 분업이냐 물어본 건데 아무 생각 없어. 눈으로만 풀어. 어떻게 돼? 뒤졌다고. 협업이 아니라 뭐라고? 분업이라고. 맞잖아. 일반인들이 야, 스댕이네 라고 해버리면 스댕 되는 거예요. 수능 국어를 가지고 자꾸 뭐 개소리하면 그게 돼버리듯이. 민주주의냐고 도대체 이게. 자, 정리하시고 4번 선지 마무리 되셨을 거고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관점의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해보재. 그래, 얘도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 의미를 결정한다면, 봐. 외부 대상을 구성한 어떤 대상이 단어 의미를 결정한다. 외부 세계를 구성한 어떤 대상이 단어 의미를 결정한다. 자, 누구의 주장입니까? 퍼트넘의 주장이죠. 자, 그럼 이제 다면이니까 반박을 하고 싶나 봐.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뭔 얘기지? 레몬은 뭐니까? 대상이니까. 즉, 뭐 어떤 대상이니까? 외부 세계니까. 얘가 의미를 결정한다. 그래. 자, 외부 세계를 구성한 어떤 대상이 의미를 결정한다. 레몬이 외부 세계를 구성한 어떤 대상이니까 얘가 의미를 결정한다. 오케이. 그러나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한다도 분명히 있다. 이게 왜 반박이 되는 거지? 설명해봐. 이게 왜 반박이 되는 거야? 왜 도깨비가 반박이 되는 거야? 도깨비를 가지고 반박의 근거로 썼지. 왜 반박이 되는 거야? 실체가 없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벤 다이어그램. 자, 여기까지 나가시면 아주 퍼펙트하고 거의 뭐 전국의 전국 등수를 다투는 레벨인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잖아. 두 번째, 퍼트넘의 주장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관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본질이 있잖아. 그 얘기야. 야, 네 얘기대로 네모는 본질이 있는 거 맞다? 네모는 본질이라는 집합의 원소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잘 봐. 도깨비는 어디에 속해? 내부야, 외부야, 본질이야, 관습이야. 도깨비는 누가 결정을 하니? 내부가 결정하니? 관습이 결정을 하니? 본질이 있는 거니? 자, 최소한 도깨비는 본질이 있어, 없어? 없지. 도깨비하면 뭐가 떠올라요? 도깨비는 뭐가 떠올라? 몽둥이 들고 있는 개, 맞니? 아, 공유가 도깨비 아니야? 드라마 안 보냐? 공유 도깨비 알아, 몰라? 알아요. 봐. 일본 애들은 도깨비를 온이라고 해. 약간 괴물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도깨비는 이제 공유가 돼버렸어. 가슴에 칼 꽂혀 있어. 알잖아, 뭔 얘기인지. 봐, 뭐가 결정을 했어? 관습이 결정을 했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봐. 지금 이 예시는 저는 이런 의도라고 봐. 관습. 봐, 그럼 봐. 본질은 실존하죠. 실제하지. 근데 얘는 가상이죠. 정보분류를 해보면. 이해됐어? 이런 정보분류 체계를 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5번이 너무 쉽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 비판의 의도는. 야, 네 말이 맞으면 도깨비 같은 어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본질도 없는데? 라고 비판한 거잖아. 본질이 아니다. 무슨 얘기야? 상상으로 만들었다. 관습이 만들었다.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야. 본질 실존 여집합 아니야? 실제 여집합 아니야? 정확하게 실존이라기보다는 실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철학적 용어로. 그래서 실제 여집합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냐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